국회의원 당선 경험이 없는 30대 미혼 남성이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처음으로 원내정당 대표에 선출이 돼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요즘입니다. 바야흐로 정치의 세대교체가 시작됐다라는 언어의 성찬이 넘치고 있는데요. 3년 전 청년,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와 같은 소외된 자들의 대표를 자처하며 제주사회에 혜성같이 나타난 누군가를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네, 바로 전 제주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를 지낸 고은영 씨, 그리고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인 오수경 씨, 고 김기홍 씨 등이 있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찾아뵙는 고칼의 제주팟 2021 이슈 인터뷰는요, 고은영 씨 모시고 그동안의 근황, 지금의 정치를 바라보는 일반인으로서의 시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아까 오프닝을 좀 약간 거창하게 소개를 하긴 했는데 네, 자, 고은영 씨, 지역을 넘겨서는 나름대로 고칼과 가장 친한 정치인으로 알려진 고은영 씨 오늘 함께 모셨습니다. 은영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와! 이런 분위기에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런 분위기? 이런 형태의 인터뷰. 조금 편안한 인터뷰 이런 편안한 것들이요. 인터뷰. 맞아요. 네. 저희가 지금 좋아해요. 제주시 영평동의 모처에서 네. 특히 이제 원희룡 도지사의 바로 턱 밑에서 완전 근처죠 여기. 네, 턱 밑에서 지금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몇 번 만나 뵙고 뭐 이렇게 근황도 살피고 했었는데, 네. 그래도 우리 은영님께서 이렇게 인터뷰나 이제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건 굉장히 오랜만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다들 너무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인사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네. 일단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좀 인사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이 갈등의 섬에서 조금이나마 좀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면서 저도 그리고 그 일원이고요. 네. 그런 마음 가지면서 1년 동안 좀 재충전하고 쉬는 시간을 보내고 좀 돌아왔고요. 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갑자기 클로징 멘트 같죠? 이러니까 네, 잠시만요. 네,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가 갖게 돼서 되게 영광이네요. 네. 또 뭐 영광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영광이죠. 네. 이런 존존한 팟캐스트에 또 시간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와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해 총선 이후에 참 오랜만에 이렇게 나서게 되셨는데, 총선 이후에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총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네. 폭망했다고. 폭망이 아니고 굉장히 당선권에 굉장히 근접하셨는데 이게 좀 약간 좀 일이 좀 약간 안 되는 바람에 좀 약간 좀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총선 이후에? 딱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네, 1년 동안에 그야말로 공백기를 보냈어요. 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름 열심히 다니고 신촌포구에서 맥주 마시면서 굴러다니고 고양이 화장실 청소하는 집사로 충실한 삶을 1년 동안 좀 살았고요. 그리고 좀 20대에 제 몸과 마음을 아주 갈아 넣어서 만드는 좀 남아있는 돈이 있어서 네, 그래서 조금 여유를 부리면서 좀 공백기를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총선도 총선이고 좀 제 삶, 정치인들이 한번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면 제가 진지한 삶의 성찰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토굴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죠. 아니면 해외 연구소에 가거나 돈 많으신 양반들은. 네, 근데 저는 연구소에 못 갔고. 돈이 없어서 연구소는 차마 못 갔고. 네, 그래서 신촌 집에서 자택에서
자택에서 이렇게 좀 공백기를 보내면서 좀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요, 지금 뭐 신촌에서 이렇게 뭐 음주를 하시고 좀 자택에서 보냈다라고 하면은 네. 우리 서울 신촌 생각을 하는데 그 신촌 아니죠? 아니죠. 저기 조천읍 신촌리에서 조천읍 굴러다녔습니다. 신촌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은영 씨는 어쨌든 총선 이후에도 계속 제주에 계셨다라는 걸로 일단 정리를 하고요. 정치 1번지에서. 그렇습니까? 이 얘기를 사실 좀 시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이제 청취자분들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녹색당을 탈당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제 뭐 더 이상 뭐 정치는 두 번 다시 정치 안에 뭐 이제 뭐 그런 건가요? 이제 정치에 미련이 없는 겁니까 이제? 네, 출마 안 합니다. 저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막 단언하면서 얘기하죠. 그래서 좀 사실 너무 간단해요. 이제 뭐 폭망했다, 이제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게 이제 뭐 두 번 다시 헤어진 애인 얼굴 보지 않겠다 막 이런 투인 것 같은데 그냥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왜 그 계속 당적을 있다 보면 피선거권이든 뭐 어떤 역할을 원하시는 지지자분들이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탈당을 한 거고 여전히 제가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은 녹색당밖에 없고 후원 회원으로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3년 전 선거를 하면서 그래도 뭐 물론 녹색당의 정강 정책이라든가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뭔가 정치인 고은영을 키워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좀 너무 상의도 없이 이거 좀 약간 일방적인 결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점점 원무 씨를 닮아가는 게 아닌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농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뭐 시사회 뭐 이런 공개 자리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저는 지역사회가 고은영을 키우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뭐 언론 이 방송을 듣는 언론 기자님들부터 뭐 방송계 분들부터 시민사회 분들 그리고 많은 도민분들이 정말 애정하는 마음으로 좀 청년 정치인, 대한 정치인에 대한 좀 꿈을 꾸셨다. 저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좀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엄청 커요. 엄청 크고. 근데 그렇더라고요. 결국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치를 시작할 때는 아주 많은 상의와 팀들이 필요하지만 정치를 중단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기까지에는 사실 개인의 결단이 클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게 사회에 좋은 선택으로 남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좀 고려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은 사실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최근에 갑자기 다큐멘터리 영화로 지금 돌아와서 지금 많은 분들을 지금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이제 녹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 3년 전만 그러니까 불과 지난 총선 때까지만 해도 주로 정치면에 이렇게 등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문화면에 등장을 하고 계세요. 네, 그렇게 됐네요. 청춘선거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청춘선거 어떤 영화인지 한번 대놓고 홍보할 기회. 저희 팟캐스트니까 이렇게 한번 판을 한번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듯이. 네, 여러분. 2018년 제주 녹색당 지방선거 기억하시죠? 그때 도전기를 그린 정치적 다큐멘터리가 등장했습니다. 청춘선거인데요. 관록의 다큐멘터리스트 민환기 감독이 저와 이제 그 도지사 후보였던 저 고은영과 선거 캠프 사무장이었던 윤경미 그리고 비례대표 1번 후보였죠. 실제 도의원이 될 수도 있었던 입성을 할 수 있었던 오수경 이렇게 3명의 여성 주인공들이 좀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캠프에서 활동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출연하는 그래서 2018년도 지방선거가 제주에서의 지방선거가 제2공항과 어떤 대한사회 이런 것들을 둘러싼 어떤 논쟁점들이 있었는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시금 짚어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가 곧 개봉을 합니다. 17일에 개봉을 하고요. 그리고 제주에서는 제주 CGV. 아, 제주시는 제주 CGV. 네, 이거 대기업 B 이거 없죠? 네, 괜찮습니다. 제주 CGV 그 제주시청 옆에 있는 그쪽에서 이제 상영을 하고 서귀포에서도 상영을 합니다. 네. 저희 지역에서도 상영합니까? 네, 맞습니다. 저쪽 신시가지일 거예요. 롯데시네마 맞죠? 네. 서귀포 하면은 저 극장이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아니 나는 서귀포 떠난 사이에 저도 서귀포 시민이었잖아요. 하나 더 생긴 줄. 가슴이 아파. 독립영화관이라도 만들어야겠어요. 아무튼 그 서귀포 네. 롯데시네마에서도 그 상영 스케줄이 곧 잡혀서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네. 아, 그렇군요. 아무튼 지난 3년 전에 그때의 이제 가슴 뜨거웠던 지방선거를 기억하시고 싶은 분, 뭔가 이거를 이제 좀 다시 한번 느끼고 싶으신 분은 아마 보시면은 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참고로 이제 또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머리털라고 처음으로 시사회라는 걸 가서 한번 봤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정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네. 기대는 안 하고 갔습니다. 좀 뭐 볼 거 있겠느냐 해가지고. 왜요? 아니, 기대는 안 하고. 재밌는데? 잘 들어보시자니까. 네네. 기대는 하지 않고 갔으나 네. 생각보다 화면 구성이라든가 뭐 오디오라든가 네. 좀 약간의 그 어떤 영화적인 장치와 그 포인트들이 네. 적절히 들어간 거를 보고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구나. 맞아요. 네.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이 민항기 감독님이 실제 다큐멘터리스트이고 그 아직도 영화 이제 학도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기도 하신데요. 그 감독님께서요? 네네. 근데 그 어떤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의 도전이라든지 그리고 제주 사회의 어떤 공간성, 이 장소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주목을 해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2017년도에 제주노트라는 작품을 그 육지의 몇몇 영화제에 출품을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강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그리고 제주시에 어르신들 많은 그 아주 오래된 설촌한 지 오래된 그런 마을이죠. 거로마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주민과 그리고 아주 오래된 80대 그 양 선생님이라는 노인과의 케미스트리,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한 그 다큐멘터리를 이미 발표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저랑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아시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인연이 닿아가지고 이렇게 그 청춘 선거까지 좀 이어지게 됐는데, 아무튼 이렇게 제주에 좀 오랫동안 시선을 두고 고민을 크게 하셨던 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런 연장성산에서 청춘 선거가 그 제주라는 공간에서의 도전기가 좀 다뤄진 이런 것들이 있고, 일단 재밌어요. 재밌지 않아요? 인정하겠습니다. 네, 재밌죠. 예. 재밌죠. 그래서 99분짜리인데 그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기옥 나오는 장면 때는 눈시울이 뜨거워지지만 그래도 되게 재밌게 많이들 좀 즐기시면서 보시고 좀 따뜻한 영화였다라는 평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참 그렇습니다. 이제 고 김기용 님의 생전 선거 때의 어떤 그분의 상황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에도 그렇게 현장을 뛰는 기자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다니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긴 했는데, 좀 부끄럽게 반성적인 고백을 하자면은 제가 먼저 다가가서 그렇게 좀 그분의 얘기를 자세히 듣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 물어보질 않았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 어쨌든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이제서라도 그분을 좀 제대로 알게 됐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고은영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실 인터뷰 일을 앞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 감독님을 한번 인터뷰를 해야겠구만요. 근데 감독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이 많은데 원래 사람이 근데 감독님을 워낙 친해서 말이 단답형이야. 민항기 감독님,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시고 계시면은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한번 모시고 싶네요. 자, 좋습니다. 자, 이 다큐멘터리 영화 청춘 선거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청춘
청춘 선거의 처음 시작을 보면은 2014년에 앳된 모습이 나와요. 뭐 물론 지금도 앳된 시기는 합니다만,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조금 머리도 더 기시고 단발머리시고, 네. 네. 그때 머리 기부하려고 엄청 길었었어요. 그래서 요만큼 오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봤을 때는 원래 이거는 선거를 겨냥해서 준비한 다큐멘터리 영화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청년 고은영의 네. 성장기를 담아내려는 좀 약간 영화 중에 그런 거 있어요. About a Boy라고 해가지고 청년이 그냥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10년 동안 본 영화였죠.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던데 이거 왜 제목이 청춘 선거? 물론 정치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영화이긴 합니다만은. 좀 구려. 청춘은 뭐야? 청년 선거도 아니고 청춘은. 제가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 방금 그 표정으로 감독님한테 알겠어요. 아티스트의 이거를 제가 뭐 이렇게 할 순 없고 그래요 라고 얘기했는데 끙끙 앓으면서 네. 은영님도 이제 청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지금의 실제 이게 실제 그 사전적 청춘들 지금의 청년들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언제까지 아파야 돼? 그만 좀 해. 지겨워. 약간 이런 그 반발감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좀 그게 좀 지난 거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시기가 좀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그 감독님이 다른 시사회 때 저한테는 그게 막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길게는 얘기 안 하셨는데 감독님 피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은영의 청춘 이건 정말 그런 어떤 육체적 시기적 그런 청년기를 다루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 그때 제주녹색당 캠프가 다른 여자 주인공이었던 이제 윤경미 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뭐 이제 40, 50대 그러니까 뭐 이제 91년도에 그 뜨거웠던 그런 아팠던 상처를 가지고 이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격변의 시기에서의 역전의 용사들도 캠프에 많았단 말이에요. 실제 예. 그런 분들의 청춘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정말 청년들의 청춘이기도 하지만 고은영만의 청춘이 아니었다. 모든 사람들의 청춘을 함께 얘기하고 싶었다. 이 선거가 실제 그런 케미스트리를 좀 담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그리고 또 감독님의 연령대가 딱 그렇게 50대의 분이셔서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더 많이 이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은영이 아니라 그 나머지 팀원들에게 더 많이 이입을 했었다 감정적으로. 그래서 그런 좀 이야기들이 그런 어떤 매칭들이 영화 장면 안에서 많이 좀 나오죠 사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듣고 보니까 정말 청년 선거였으면 오히려 이상할 뻔했네요. 네, 그렇죠. 청춘 선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감독께서 의도하신 바를 좀 다 담아낼 수 있지 않았나? 설명을 들어야 알 수 있는 그렇죠. 청춘 선거에 설명을 들어야 알 수 있는 청춘 선거. 네. 청춘하면 좀 왠지 좀 그래. 좀 그래요.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제가 아까 대놓고 영화 홍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영화 홍보를 안 하셔. 그럼 뭐래? 여러분 청담관객 막 이런 거 같아. 혹시 이제 뭐 어쨌든 이게 촬영이라는 게 일상적인 뭐 어떤 선거 운동이라든가 준비 과정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팔로우하면서 이렇게 네. 촬영을 하고 한 거기 때문에 네. 뭐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 씬을 찍거나 그런 걸 의식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보니까 근데 보면 어쨌든 영화에 나온 부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거나 또 반면에 이런 부분도 찍었던 것 같은데 거기도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네. 이렇게 아쉬운 부분 혹시 있나요? 일단 좀 아쉬운 부분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 촬영은 사실 2월부터 했어요. 그 제주녹색당이 당시에 도지사 후보 출마합니다 이 기자회견을 2월 1일 날 했거든요. 예. 그때도 그 카메라들이 있었고 쭉 있었는데 영화는 본선 위주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본선 한 15일, 20일 정도 동안에 가장 사실 좀 액션이 많은 기간들이죠. 어떤 정책 토론이나 이런 팀빌딩이나 뭐 조직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액션이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그 본선 기간 위주의 이런 영화적 어떤 편집이 좀 됐는데 그 사전에 많은 것들이 통편집된 게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 이게 저는 공적 기록이라고 또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또 나 도전을 하고 싶어.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참고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사전 준비 부분이 많이 빠진 그런 것들은 좀 아쉽고, 근데 너무 긴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TV 토론회에 제가 이제 영화에서도 다뤄지는데 TV 토론회 같은 곳에서 이제 나가면서 팀의 어떤 분위기도 쇄신이 되고, 그리고 어떤 도민들의 지지를 좀 전폭적으로 받게 되는 어떤 터닝 포인트로 삼아지는 것들이 좀 나오는데요. 근데 TV 토론회 이면에 저희가 준비를 진짜 재밌게 했거든요. 뭐 이제 5명, 그 후보가 5명이었잖아요. 그렇죠. 5명의 후보 중에 저는 고은영 역할을 하고, 나머지 4명은 각 저희 팀 내에서 실제 각각의 후보들이 가정해서 최대한 그 사람에게 빙의해서 저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나 이런 어떤 티키타카 이런 것들을 최대한 고민해서 막 말투까지 흉내내면서 뭐 예를 들어 장성철 전 후보님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이 많으시고 정책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르치듯 질문을 한다거나 일부러 그런 상황을 설정을 하셨던 거군요. 네, 그런 어떤 근데 이런 뭐 김방훈 전 후보님과는 좀 묘하게 협력 관계.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고 저기 주력 주자들을 우리 진짜 약자끼리는 싸우지 말자. 맞아요. 이런 느낌?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내용적인 것도 그렇지만 그 맥락적인 흐름을 예측하고 어떤 이렇게 대응을 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 그거 할 때 정말 재밌었고 막 힘들었단 말이에요. 2시간 동안 서 있는 토론회를 예측하면서 2시간 동안 서 있으면서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좀 이제 어떤 전국 개봉 영화이기도 하고 팀에 좀 초점을 맞춘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좀 제주 사회 특유의 좀 이런 그때 당시의 맥락이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은 편집된 것 같아서 아쉽고 또 좋았던 어떤 좀 이 부분은 좀 많이 관찰을 하시면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홍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포인트들이 나와요. 김기용 씨. 네네. 네. 저는 편하게 얘기하느라. 그러니까 김기용, 오수경, 고은영의 후보들의 실제 어떤 성정과 정치를 대하는 태도나 어떤 열정의 타입이 정말 달랐다라는 거를 정말 딱 캐릭터가 굉장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영화 안에서 좀 보여지게 되는데 수경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졌죠. 자기 괜당 다 끌어와서 정말 이제 맞아요. 네, 선거하고 정말 용감하게 그 자기 자원을 끌어온다는 거는 정말로 맞습니다. 그게 정치인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끌어올 자원이 사실 그렇게 제주 사회에서 많지도 않았거니와 좀 저는 용기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저는 어떻게 보면 저의 잠재력을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영혼까지 끌어올렸다 정도에 가깝고, 기홍은 우리 내부에서의 정치적 문제 제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괜당 정치 안 할 거라면서 왜 괜당 정치에 기대려고 하냐.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좀 진보 정치나 우리가 좀 구악 정치, 기득권 정치라고 좀 손가락질했던 것들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할 때 그런 것들에서 좀 제동을 걸었던 문제 제기들이 좀 많았죠. 녹색당의 정치가 어떤 차별점을 두고 가치를 제한하면서 시민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하는데 왜 손가락 정치, 그러니까 적대 정치를 하느냐, 이런 중요한 질문들도 많이 던졌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용의 다양한 어떤 대화 이런 것들에 좀 김기용 고 김기용의 그런 문제제기도 많이 영화를 통해서 맞습니다.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제주 사회의 영원한 정당사에서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사회를 보면서 저도 그 생각이 쫙 들었는데, 나는 고은영만 알았지 이때까지 난 녹색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생각보다 피드백이 빠른 조직이구나라는 그쵸. 그런 걸 느꼈고, 또 뭐라고 해야 되지? 현실 정치의 문제가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못지않게 녹색당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그러니까 그 마키아벨리의 구조론을 보면 이제 여우의 지혜와 사자의 힘의 조화를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정치를 추구할 것인가, 현실적인 어떤 정치의 과실을 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이 영화에 굉장히 잘 녹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뭐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좀 이 영화를 그래도 뭐 이제 전국 개봉이잖아요. 그래도 개봉관이 전국 대개봉. 네, 개봉관이 지금 아까 좀 한 50개? 100개? 그래요? 네. 100개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네, 물론 약간 상영 시간이 다 좀 안 좋은 시간대이긴 한데 그래도 전 개봉관 리스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이 정도 개봉관이면은 굳이 뭐 보겠다면은 뭐 이게 뭐 넷플릭스에서만 개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옛날 넷플릭스 개봉하는 것 때문에 옥자를 보기 위해서 서울극장을 갔거든요. 네. 정말요? 봉준호 감독의 정말 짜증나가지고 아니 어쨌든 그거보다는 개봉관 수가 많다. 옥자보다는 개봉관 수가 많은데 서귀포까지.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청춘선거 그래도 좀 이런 분들은 보셨으면은 좋겠다. 어떤 본인들의 인생이라든가 좀 더 고은영이라든가 아니면 녹색당이라든가 진보 정치를 원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희망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고 딱 잘라서 사실 딱 어떤 이렇게 타깃화 좀 이런 걸 얘기를 하자면 많은 여성 청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주인공들이 이제 여성들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성 영화라기보다 제주 사회의 정치적인 어떤 공간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대거 출연한단 말이에요. 기존의 정치적 공간에 어울릴 그렇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아등바등하는 그 모습들을 좀 이제 살펴보실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아주 많은 토론과 팀의 막 티키타카와 투닥투닥하면서 막 울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다르지만 이렇게 많은 다른 사람들, 이질적인 사람들이 제주 정치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라는 좀 큰 무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무대에 이렇게 도전했다라고 하는 거를 보면서 그 일대기들을 좀 보면서 좀 희망을 저는 되게 따뜻한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싶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고 아직 그 공간에 대비하지 못한 많은 여성 청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감독님이 제 개인의 히스토리, 중요 인물들의 히스토리나 저희의 어떤 총선 이후의 상황까지도 조직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좀 편집하는데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영화 끝장면이 서로 좀 말로 핥히면서 막 울다가 울음바다로 끝나잖아요. 뭐 좋았다가 싫었다가 맞아요. 막 다투다가 울면서 그쵸.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끝나요. 원희룡이 당선으로 끝나는. 그래서 좀 끝까지 편집한 어떤 이런 방향을 봤을 때 저희 녹색당도 그렇고 많은 어떤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 도전이 사실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너무 그렇죠. 아프고 슬픈 장면들도 많잖아요. 근데 좀 그때 도전이나 앞으로 도전할 사람들을 토닥토닥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영화로. 그래서 그런 위로나 희망, 또 다른 희망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희한하게 그 장면에서 힐링이나 위안을 얻으면 안 되는 장면에서 위안을 얻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장면이에요? 그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셨던 그 오수경이 네. 그분이 이제 집에서 이렇게 애하고 이제 같이 애를 보다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는데 소파가 좀 약간 늘어진 소파를 보는 게 어찌나 우리 집을 보는 거 같지. 농담이었고요. 그만큼 꾸미지 않은 일상에서의 일상 그대로의 모습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은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윤경미라는 분이 은영님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하죠. 이제 뭐 발성이라든가 뭐 연설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샌가 미쳐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네. 맞아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화에서 남는 대사 하나를 꼽으라면 또 그게 또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혹시 2018년의 지방선거는 고은영을 정말 미치게 했나요? 고은영의 삶을 어느 정도 바꿨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때 실제 살짝 미쳐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선거 끝나고서 회고하기를 그때 고은영의 눈이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있었다. 왜냐면 후반부에 저는 오수경 전 후보가 도의회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악수하고 한 번 더 소리 지르고 한 번 더 인사하고 그게 다 그 뭐 한 100번 하면 한 표 더 모아질 수 있고 그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은영을 불태워서 오수경을 도의회로, 이게 제가 좀 너무 사로잡혀 있던 시기여가지고 본선 때 미쳐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 미쳐 있었다는 게 제가 이제 본선 때 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의 삶이 내가 그 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정체성의 변화가 극단적으로 좀 일어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어떤 충돌 같은 것들도 많았지만 어찌됐건 저를 많이 덜어내면서, 저라는 사람을 많이 덜어내야 또 도민들을 담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새로운 어떤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면서 저라는 사람도 되게 빠르게 단시간에 좀 변했었고, 저는 그런 생각을 요새, 이거는 좀 지금 버전이에요. 저는 언젠가 정치를 했었을 것 같아요. 도전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2018년도의 지방선거가 제가 애석하게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지만 너무나 행운이게도 그게 굉장히, 전 제주사회에서 시적절했을 때 제주녹색당과 고은영이 출연했었다라고, 지금도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저의 어떤 정치적인 저의 역량도 단시간에 좀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런 행운이었던 그 시간, 공간이었다라고 이렇게 좀 회고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아주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아주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이제 20대 후반부터 짧게 정리를 하자면 20대 후반부터 제 어떤 소명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다니던 대행사 그만두고 그 인체조직기증이라고 하는 생명나눔 파트에 비영리 단체에 들어가서 캠페이너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입법 홍보를 했었고, 전국 지자체 18개 조례를 바꿨어요. 조례 담당이기도 했거든요. 광역도 2개나 바꿨답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조금씩 제 안에 어떤 그 목소리, 이런 것들을 좀 발견했었던 것 같은데, 제주 사회에 와서도 그런 활동들의 궤적을 조금씩 따라왔던 것 같고요. 근데 완전한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터닝 포인트로 삼았던 건 2018년이었지만 언젠가 정치를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을 요새 조금 하는데, 그래서 큰 틀에서의 방향이라기보다 굉장히 급속도로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진 한 해였었다. 그리고 그거는 정말 큰 행운이고 영광이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2018년을 기억하는 고은영 씨의 나름대로의 기억, 방법, 잘 들어봤고요. 좋습니다. 이제 뭐 아름다운 마무리 잘 들어봤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18년이 어떤 의미였냐라고, 저는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회고이고요. 전 제주 사회에서 어떤 의미였나가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주 사회에서, 그러니까 저를, 그러면 안 되지만 저를 약간 수단 삼아 얘기를 하자면, 저는 어찌됐건 제주에서 외국인이나 마찬가지인 이주민, 아직까지도 정치적 어떤 성질로서 따지면 샘 해밍턴이 대통령 되겠다고 대선에 출마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느낌 아니에요? 아무튼 제가 약간 이주민 콤플렉스 좀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이주민이고, 그리고 어떤 이런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주 사회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저 마음 깊숙이에서 이제 정말로 변화가 필요한데 라고 했었던 거를, 그걸 찔렀던,
그래서 대한사회를 만들어갈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 누가 만들어야 하나, 누구와 함께 해야 하나,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던졌던 그런 도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잠시 지금은 일면 좀 끊긴 것 같지만 저는 끊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영화를 보고 다시 불씨를 지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아직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대한사회로 진입하는 교두보의 역할을 2018년 지방선거가 했다.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내려야 한다. 앞으로의 행보들을 통해서 그렇게 내려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우리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제 메시지를 보지 않고 메신저를 주목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선거를 돌아보면은 저는 이제 은영님께서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물론 메시지도 있겠습니다만은 고은영이라는 메신저 자체가 30대 이주 비혼 여성이라는 너무나 제주의 정치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문법이 좀 이렇게 담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약간 주목되지 않았나 싶은데 뭐 물론 이게 사실 오늘 주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총선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현장이라든가 지역 현장에서 좀 약간 전면적으로 나오진 않아졌잖아요. 네. 예. 그런 면에 대해서도 좀 약간 어떤 일부 도민들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왜 선거 때는 나오고 뭐 이렇게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이제 뭐 그때는 이제 뭐 일상적으로 지내느냐에 대해서 과연 고은영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제주 도민인가? 그냥 이주민인가? 서울 시민인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가시도 생각에 좀 약간 가시가 놓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좀 나름대로 본인의 준비된 대답이 있을까요, 혹시? 일단 약간 요거는 한마디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데 서울 시민은 아니죠. 아시겠지만 계속 제주에 살고 아무튼 서울 시민은 요 근처 사시는 분인 것 같고요. 아휴. 그렇죠. 이 근처에 사시는 그분. 서울 시민 원땡땡. 서울 시민 원희룡. 서울 시민 원희룡. 서울 시민들과 함께 서울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영화 중에 제가 아이엠 피터라는 정치 인플루언서, 정치 대한 매체, 1인 매체 그분이 저를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그런 어떤 질문이 나오죠. 진보정당에서 이렇게 후보 내봤자 반짝하고 지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질문을 제가 받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그거를 영화관에서 보는데 제가 정말 쥐구멍이 쏟고 싶은 거예요. 지금의 저에게 부정적 평가를 씌우자면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역시 그래서 정치는 안 돼. 역시 그래서 어떤 혜성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은 안 돼. 이지문은 안 돼. 여성은 안 돼. 이런 것들이 프레임이 씌워질까봐 그게 조금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어찌됐건 말씀하신 대로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보는 세상이니까요. 그리고 일명 그게 사실이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갑자기 제가 또 말이 빨라졌죠. 콜록콜록. 천천히 하십시오. 말을 다시 천천히. 그게 일부 사실이기도 하니까. 근데 저는 그게 우리가 너무 익숙한 냉소를 선택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정치를 향한 냉소를 선택하는 사실은 그 말을 하는 건 상처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기대했는데 실망하고. 나는 그래도 고은영이 계속 내 편일 줄 알고 그래서 하기를 바랬는데 결국 그거였구나. 결국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들. 근데 저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은영은 후보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많은 어떤 그 메신저들 이면에 무엇을 꿈꾸고 어떤 도전이었는가를 다시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이게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탈당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주 사회에
시민사회의 어느 한 축의 생태계로서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서울 시민이 아니잖아요. 제가 무언가를 내던지고 갈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뉴스 보는데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뭘 내던지기는. 아무튼 근데 그럴 게 아니니까요. 저는 감히 제주에서 제가 그리고 녹색당이 그리고 새로운 어떤 변화를 꿈꿨던 사람들의 열망을 감히 내던질 수 없다. 이 안에서 그걸 다시 물을 주고 복구하는데 힘을 쓰는 사람으로 남을 것이다.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다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집회 현장이나 기자회견의 현장에 왜 보이지 않는가. 그 전에는 많이 보였으면서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 저도 좀 쉬어야 되고. 그렇죠. 아니야 진심. 제가 선거 끝나고 지금 14kg가 불었는데요. 실제 좀 몸을 제 생명력을 깎아먹어 가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요새 좀 살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불러주세요. 네. 사실 이제 팟캐스트 인터뷰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모든 내용을 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구구절절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정치가 지난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이후로 보궐이 있었죠. 네. 청년 정치의 어떤 세력화, 청년 정치의 어떤 세대 교체 바람이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나름대로 3년 전에 청년 정치를 먼저 했던 선배 입장으로서 지금의 청년 정치의 바람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요, 요새. 그런 자세 아주 좋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얼마나 좋아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뉴스 안 보고 살 수도 있지. 근데 질문지를 먼저 그제 주셔서 네. 잠시 생각이라는 걸 해보았습니다. 나는 선배 그 이준석 씨랑 제가 동갑이에요. 네, 동갑. 85년생. 네. 물론 그것 외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계급, 지역, 어떤 학력. 이런 거 다 다른데요. 젠더 다 다른데 어찌됐건 이준석 씨로 촉발되고 있는 이 청년 정치 저는 일면 좋게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을 뭉뚱그려서 아주 납작하게 청년 정치의 세대 이런 바람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많은 청년들이 박탈감이 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은 좀 해요. 그래서 일장일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많은 진보정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적대시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을 좀 봤는데 좀 제가 이제 활동 전선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각을 세울 마음은 없어요, 사실은. 네, 각을 세울 마음은 없고 근데 이준석 씨는 이준석 씨 나름의 그 안에서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 좀 얘기를 하자면 전 세대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세대마다의 상처. 91년도의 상처, 87년도의 상처, 5.18의 상처 다 그 세대가 안고 있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의 20대들은 세월호의 상처, 탄핵의 상처 이런 것들을 안고 있죠. 그 사회의 기억. 근데 그런 것들을 이준석 씨가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이 불평등의 상처, 불평등이 극대화되고 있는 지금 청년들의 상처를 이 갈등을 조장하면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시 갈등을 좀 잇고 세대를 다시 이어나가고 이런 연결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전 그거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것은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어떤 그 본인의 위치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능력주의 이 청년이 그렇죠. 능력주의. 제주에서는 특히나 이런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더욱더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겠다. 상처를 후비는 장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좀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좀 경계도 했으면 좋겠고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18 시발점
아니 이제 마음이 아무튼 2018년도 지방선거를 저는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승자는 사실 녹색당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지방선거를 기획하고 세팅했던 녹색당의 당대표가 만 27세 여성이었어요. 만 27세, 당시에 만 27세 여성이었고 혼자 당대표였어요. 한 명이 사퇴해서. 그 시간을 세팅했던 사람이 27세 여성이었고 지금 30세가 되었는데요. 이미 청년 정치는 꾸준히 진행 중이었다. 네, 그 거대한 어떤 지금 더 큰 바람이 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음의 행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치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이미 나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온기를 주면서 부글부글 온도를 올리고 있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끓는 것이다. 사실 너무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마라. 이제 와서 이 표현을 제가 어저께 질문지 이거 받고서 맨 처음에 썼던 거야. 이제서야? 이걸 썼다가 이렇게 지웠었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셔서 하지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 네. 제가 한 얘기입니다. 속이 시원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은영님께서 이제 2018년 선거를 한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또 생활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에 대한 꿈을 가졌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네. 네, 정치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내년 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청년 정치가 어떤 식으로든 발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청년 정치의 어떤 플레이어들, 네. 청년 정치의 아젠다를 짜는 사람들에게 혹시 바라는 바가 있다면, 네. 혹시 다 나오라고. 우리가 나머지 사람들이 안 하니까 저걸 또 청년 정치라고 하잖아. 저 국회 평균 연령과 전국 지방의회 평균 연령을 이렇게 상향시킨 저 당에서 청년 정치라고 하는 저 트로피를 지금 저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다 나와.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사실 이게 마음 안에서 부글부글 하는데 제가 이제 플레이어로서 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감히 이렇게 권고할 수는 없는 일이나 저는 제주에 도의회도 상당히 노후했죠. 그렇죠. 노후했죠. 그리고 그런 어떤 저는 꼭 나이가 청년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도의회가 새로운 가치를 담보하고 있고 그걸 이어나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있기 때문에 청년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딱 지방선거 정말 지금 인터뷰하는 이 시기에 정말 1년 남았네요. 1년 남았는데 많은 청년들이 또 제주의 청년들이 그 어떤 자기의 위치성 이런 걸 불문하고 많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의 저 장면들을 보면서 박탈감이 드는 청년들 자전거를 탈 수밖에 없어서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가 쇼맨십인 것을 보면서 박탈감을 듣는 사람들이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나오세요. 네. 여러분 다 나오십니다. 제가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제 꿈이 그거거든요. 고은영 씨가 많은 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 거 아니까 다 나오시라고. 네. 자, 좋습니다. 저희가 참 이 영화 관련해가지고 뭐 얘기도 하고 은영님 다양한 근황, 예전에 2018년 선거 얘기 이것저것 뭐 또 최근의 정치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훌쩍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제가 또 말이 길게 이거 공적 말하기를 너무 안 해가지고 또 구구절절. 네. 영화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맞다, 영화. 네. 여러분 꼭 보세요. 2번 보세요. 3번 보세요. 자, 어쨌든 이제 서서히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뭐 어쨌든 정치는 이젠 하지 않으실 거라고 선언을 하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봐왔던 분들 그러면 고은영의 앞으로의 인생은 어떤 길이 펼쳐져 있을까? 어떤 그림을 가지고 청년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은영으로서의 모습을 그려나갈까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지 마지막 질문으로 이거 여쭤볼게요. 네. 뭐 제가 보이든 안 보이든 이것은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미에 버팀목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건 제 준비된 멘트가 아닌데 지금 나온 거예요. 그냥 제 마음에 그게 계속 있어요. 그 방향이.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도전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해요. 그게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죠. 오수경 괜당 다 던지고 나서 수경도 긴 터널을 지났고 저도 마찬가지고 기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다음을 저는 만드는 사람을 하고 싶어요. 정치한 다음에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고 정치 도의회나 도청에 입성하지 못했더라도 시민사회의 한 진영에서 역할을 맡고서 또 허리가 되고서 그 다음 청년들한테 바통을 이어나가더라 라고 하는 그 생태계가 제주사회에서 완전히 끊겼거든요. 없어요. 제주사회, 시민사회도 그렇고 정당에서도 그렇고 허리들이 없어요. 제가 이제 37, 곧 몇 년 있으면 40을 바라보는 이런 어떤 어중뛰기 청년, 네, 마무리 단계 청년의 입장에서는 물론 제가 청년회 가면 아이고 일꾼이죠. 예, 아무튼 이런 입장에서는 그 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그리고 좀 그것은 조급한 계획은 아니에요. 조급한 계획은 아니고 제가 아마 기자님한테도 몇 년 전에 사실은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라고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이건 제 오랜 꿈이고요. 그렇게 저는 사람이 안전망이라고 생각해요. 제도들 물론 제도는 당연히 안전망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런 청년들에게 그런 사람으로서의 안전망, 생태계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으로 좀 있고 싶고 인생의 방향키를 잡으면 이건 준비한 멘트. 인생의 좀 방향키를 잡으면 모든 선택은 그 방향에 수렴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결과가 언제가 나오는 것 같고 제가 20대 말미에 어떤 좋은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소명으로 삼았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금 말씀드렸던 버팀목이 되겠다라는 방향키를 잡았으니 전 정말로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 지금 쥐뿔도 없는데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렴 어떤가 그렇게 내가 원하니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연 배우가 스스로가 쥐뿔도 없다는 이런 망언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네요. 예, 그 망언이었습니다. 박탈감 죄송합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사실감과 박탈감을 주는 우리 저 고은영님의 망언이 아닌가 싶네요. 네, 반성하시고요. 네, 반성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당당히 걸어온 지난 37년처럼 앞으로도 당당하게 걸어가시고 무엇을 하든 항상 의미 있는 존재로 계속 도민 사회에 남아주시길 저도 이제 도민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당면한 과제는 영화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네요. 당면한 과제가 그거네요. 네, 당면한 과제는 어쨌든 우리 한번 그 감독님의 그 최대 관객 수 기록을 한번 청춘선거가 한번 갱신을 하는 제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록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 와중에 또 모처럼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귀한 얘기 잘 들었고요.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얘기 또 역시나 고은영이구나. 고은영 특유의 까르르 산만함.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종종 한번 출연해 주세요. 종종. 고정 코너 만들어 주세요. 고은영의 산만한 토크. 고정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름만한 토크. 소오름 토크. 소오름 토크 저 소띠거든요. 소오름 토크. 소오름 토크. 이런 아무 말. 네. 하지만 저는 편집 없이 이 내용을 다 담을 거라는 거. 네. 아무튼 무궁한 영광. 얼굴 빨개졌어. 네. 제가 끝 멘트를 해야 된다고요. 네네. 죄송합니다. 중간에 끼어드세요. 예.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영화 흥행 함께 바라면서 우리 다시 또 만난 그날까지
열심히 건강하게 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